여러분, 만약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돈, 건강, 명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가장 먼저 빈 소원은 배고픔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말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 산 아래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씨 노인과 그의 손자 민준이가 살고 있었죠. 박씨 노인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밭일을 나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 나가세요? 12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준이 밥 먹여야 하는데.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살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죠.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아껴 써야 했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래도 둘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신데렐라처럼 마법이 진짜 있을까요? 글쎄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단다. 만약 마법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할애비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뭐지? 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신비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 당신을 찾아왔소.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씨 노인은 두려움과 동시에 신기함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수호자 중 한 명이요. 당신의 선한 마음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소. 제가 뭘?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소. 자식을 위해, 손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신비한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하오. 선물이라니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박씨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신비한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은 한 번에 하나씩만 이룰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빈 소원은 되돌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박씨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원을 말해보시오. 순간 박씨 노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을 없앨 수 있는 돈,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재산, 아니면 건강.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내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습니다. 자막 3부- 첫 번째 소원. 신비한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박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손자가 있지 않소? 그 아이를 위해 돈을 벌거나 집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겠소? 물론 민준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신비한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겠소. 신비한 노인이 손을 들자 다시 한번 빛이 내려왔습니다.
빛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박씨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요? 네, 여보. 저예요.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아팠을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평생을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잘 크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 손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 다행이네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아내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아직 어려요. 당연하오. 내가 있는 한 그 아이는 행복할 거요. 그리고 아내는 노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보. 약속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아내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하오, 여보.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빛이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박씨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신비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원을 생각해 보시오. 내일 밤 다시 오겠소. 신비한 노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자막 사부 마이너스 할아버지의 눈물.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왜 그러니? 얼굴이 밝아 보여요.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좋은 꿈을 꿨단다. 어떤 꿈이요? 할머니 꿈.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요? 어땠어요? 아주 예뻤단다. 젊었을 때처럼.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고운 눈물이란다. 그날 저녁, 노인은 민준이에게 특별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간단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구나. 왜요? 제가 뭘?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살아갈 힘이 생긴단다. 노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한테 힘이 되어주세요. 오래오래.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들을 시간이요. 네. 박씨 노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 두 번째 소원은.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준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비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건강은 바라지 않소?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어립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그 아이를 더 오래 돌볼 수 있지 않겠소? 그건 그렇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든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비한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알겠소. 당신의 두 번째 소원을 들어주겠소. 신비한 노인이 손을 들자 은은한 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빛은 민준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평생 건강하게 살 것이요. 큰 병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이 남았소. 신중하게 생각하시오. 네. 내일 밤 마지막으로 오겠소. 신비한 노인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자막 5부 마지막 선택. 다음 날, 박씨 노인은 평소처럼 밭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마지막 소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무엇을 빌어야 할까? 돈을 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집을 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점심시간. 노인은 밭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때 민준이가 도시락을 들고 밭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세요. 오, 우리 민준이가 왔구나.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민준이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노인은 그저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손자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돈? 큰 집?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싶지 않니?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노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신비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을 시간이요. 네. 박씨 노인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네. 돈도, 명예도,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가난하지 않소?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민준이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신비한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소. 당신은 이미 깨달았소. 신비한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소원은 필요 없소. 예.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축복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작은 선물을 하나 더 주겠소. 신비한 노인이 손을 들자 은은한 빛이 노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것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이요. 정말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요. 예.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아름답소. 신비한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소. 행복하게 사시오. 신비한 노인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막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 후. 다음날 아침. 민준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부엌에는 따뜻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밥 먹자. 와, 오늘 반찬 많다. 그냥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 뭘 그릴 건데? 우리 집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우리 집.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최고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박씨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세 번의 소원 중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졌고, 민준이의 건강을 빌면서 걱정이 사라졌고, 평범한 일상을 소원하면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노인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박씨 노인은 약속대로 건강하게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소원 3개를 빌 수 있다면 뭘 빌 거예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걸. 무슨 소원이었는데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둘째, 소중한 사람이 건강한 것. 셋째는요? 함께하는 일상이 계속되는 것. 노인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3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제일 행복해요. 그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박씨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준이 이렇게 잘 컸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소.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번의 소원을 받은 노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배고픔을 없애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부를 얻는 대신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영원한 행복 대신 평범한 일상을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돈이 많아야, 집이 커야, 차가 좋아야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그 순간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